네, 3월 29일 박경신의 진실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난 3월 20일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완전히 마비시킨 해킹 사건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박경신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오신 손님 계십니다.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이시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김기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박경신 교수님께서 이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쉽게 설명을 해주실 분이라고 교수님을 소개하고 초청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박경신 교수님도 오픈넷의 이사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그 잠깐만 기술의 교수님. 정밀성이랄까 이 정확성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예.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희 그러니까 짜고 같은 치는 같은 학교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금 교수에다가 짜고 치는 바로 고스톱이라는 옆방입니다, 얘기가 또. 예. 갑자기 저는 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전에 조금 그 아이덴티티를 파악한 다음에 방송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실 네. 분이라고 믿고 좀 교수님 좀 네.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네. 이 세상 모든 그 주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IT 컴퓨터에 관한 거거든요. 저는 이 컴퓨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고요. 사실 뭐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요. 예. 그 유저가 그 내막을 다 알아야 되고 막 온갖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IT 분야 전문가들이 잘못한 거죠. 네. 또 IT 분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막 그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IT 상황이 막 급하게 변할 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막 허덕거리고 있을 때 어떤 전문가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개발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복잡한 거는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고 쉽게 만들어줄 때 유저들은 사용하면 된다. 이래서 마음을 탁 놓았었거든요. 시작은 그렇게 했고 예, 아마 90년대 말에 그렇게 쉽게 해준다라는 게 액티브엑스 이렇게 클릭 한번 이해하면 나머지 모든 게 잘 편안하게 편리하게 간편하게 되던 네. 그런 시절이 있었더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는 바로 그분 말씀이 맞았던 거죠. 유저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만 클릭하니까 나머지는 다 잘 되더라. 그 내막은 알 필요도 없고. 네. 그런데 지금은 2013년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90년대 말 상황하고 지금 2013년 상황하고는 보안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유저 머신에 대한 해킹 공격이 90년대 말에는 전문가들이 별로 상상을 안 했었어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유저 컴퓨터에 이렇게 집요한 해킹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고 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저 컴퓨터의 프로그램 하나를 이렇게 더 나눠주는 거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별로 심각하지 않게 예. 생각했었어요. 그 액티브 X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할 말이 네,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뉴스로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지만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게 된 네, 사건인가요? 뭐 하긴 뭐 대형 보안 참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형 보안 사고로 치면 한국민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한 것 같아요. 뭐 농협, 은행의 원장이 막 지워지는 이런 규모의 사고. 저는 그 작년에 있었죠. 네네. 네,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 이런 성격의 사고가 있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뭐 현대 캐피탈 뭐 이래가지고 거기도 금융기관인데 거기 뭐 다 뚫리고 뭐 그래서 정보공개되고.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익숙한 측면도 있는데 이번 사고는 이제 진짜 이때까지보다 더 큰 예. 마치 매트릭스 제2편에 보면 뭐를 상상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이상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네. 뭐 어떻게 되었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요 방송사 그다음에 금융기관 뭐 이렇게 총 6군데 정도의 중요한 일종의 국가기관 정보통신망 국가 안보 시설 아닙니까? 안보 시설이라고 시설에 하기는 가까운 그렇죠. 거죠. 가까운 거죠. 방송사는 네. 뭐 대단히 그럼요. 중요한 네. 것이고 금융기관도 대단히 핵심적인 그 기관 정보통신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핵심 정보통신망. 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컴퓨터가 뭐 속된 말로 작살이 난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망가졌느냐 하면 그 각 회사 그 지금 공격을 받은 그 회사의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에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네. 제가 말이 자꾸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라고 자꾸 말이 아, 나오는데 예. 실은 그 경계가 좀 애매하기도 한 점이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다 직원들 컴퓨터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계속 자주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예. 왜냐하면 바이러스도 계속 새로 나오기 때문에 새로 파악된 그런 바이러스들의 패턴을 또 여기 업데이트 해줘야 그거를 탐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은 대단히 자주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업데이트에 필요한 파일을 그 직원들에게 다 자동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그 업데이트 파일이 어느 시점에 바꿔치기를 당해가지고 그게 악성 코드였었어요. 아. 그래서 그 직원들 컴퓨터가 전부 다 일거에 감염이 되고 예. 이제 그 악성 코드는 뭘 했냐 하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가장 앞부분 부팅하는 데 필요한 그 부분을 싹 지워버리고 네. 그 컴퓨터를 종료시키는 아.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멀쩡히 작업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꺼진 거죠. 그리고 부팅이 안 그래서 된다는 다시 얘기죠. 켜니까 부팅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예. 그게 뭐 이번에 일어난 사건의 이제 표면적으로 관찰했을 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처음에 악성 코드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컴퓨터들이었을 텐데 처음에 그 네트워크 어떻게 들어왔나? 네,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것도 아주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역시 박경신 교수님께서 날카로운 스마트하십니다. 해주시는데 그런 주요 정보통신망은 전부 다 아주 강력한 이른바 파이어월이라는 예, 그런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방화벽을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내부망으로 막바로 접속은 아예 불가능한 예.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방화벽을 너무 믿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는 대강 관리를 합니다. 사실 고려대학교 이제 뭐 학교 이름을 말해서 하지만 국내 유수 대학교들 다 마찬가지 실정. 그 안에는 막 엉망진창 허술한데 방화벽은 튼튼하게 쳐놨다 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공격자도 다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안에 직원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아주 교묘한 이메일 같은 이런 걸 보내는 거지. 이메일 보내서 그 사람 이름도 알고 이렇게 해서 누구 씨 하고 이렇게 아주 퍼스널라이즈된 예. 그런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첨부 파일 지난번에 보내주신 거 확인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몇 명 분명히 걸려들게 돼 있고 네. 그 첨부 파일 클릭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직원의 컴퓨터가 먼저 감염이 되면 그러면 그 컴퓨터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미 안으로 들어온 거죠. 예. 안에 들어오면 이제 마음껏 자기 그냥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 것처럼 그렇게 휘젓고 다니면서 메일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제일 흔한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 저는 일단 이 컴퓨터를 사실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무엇이든 설치하라 그러면 딱 망설여져요.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예, 그래서 백신 업데이트 하라 그래도 이걸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몇 번을 생각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유저들이 자기 컴퓨터에 자기가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 안 하는 습관을 일관되게 계몽했더라면 예. 한국의 보안 상황은 월등 좋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백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자주 하라는 게 하나의 방법이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상황이 되는 모순되는 건데. 사연 불가능한 그런 주문입니다. 예. 그게 바로 한국 보안 업계의 문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안 전문가라는 한국에서 보안 전문가라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악성 코드를 설치하지 마라. 그거를 유저가 분간해낼 수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저는 저만 못하는 줄 알았죠. 뭐 분간 못하는데 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한국에서는 벌어지나 하면 무슨 이통사니 은행이니 카드사니 이런 데서 고객들에게 네. 매달 명세서 이메일을 보내줘요. 네. 예. 그런 그 어떤 구조냐 하면 고객한테 메일이 와. 첨부 파일이 있어. 네. 그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액티브엑스 설치를 요구해. 예. 이 구조는요. 바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메일은 제가 보기로는 범죄 행위예요, 사실은. 예. 유저 이용자들 전부를 그 해킹 공격에 가장 당하기 쉽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메일이- 무조건 그렇죠. 그거를 클릭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다음 상황을 진행 그렇죠. 못하게끔 하는데 네. 그 다음 상황을 진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어떤 특별한 기관이 아니라 네. 생활을 하려면 아, 누구나 그럼요. 이용해야 그리고 하는 공격자는 그런 것들. 네. 공격자는 이메일 발신자 그거를 그냥 가정하는 거는 식은 죽먹기거든요. 저는 최근에 뒤에 메일 그 도메인 네임이 있잖아요. 메일 네. 도메인 네임은 이제 korea.acr, ac.kr로 돼 있는데 제 급여 정산 내용 확인하세요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무슨 한글 파일로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걸 열어볼까 하다 김희창 선생님 딱 생각이 나서 이게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냥 급여 정산 확인하세요 한 줄만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제가 이 그대로 말씀을 있어요. 드리는 거는 이게 악성 코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면요. 저도 해킹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뭐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뭐 불법적인 경로로 그 통장에 있는 돈이 타행 이체돼서 뭐 빠져나간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제 정보를 가지고 다른 곳에 이용한 적도 있고 당하니까 너무 네, 네. 불안하고 화가 근데 그게 나더라고요. 사실은 저 방송 전에 전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 공인인증서를 저기 그러니까요. 베껴가서 그런 거라고 저 말씀하셨는데 공인인증서를 베껴가서 그런 거라는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찰이 얘기를 해주던가요? 아니요. 은행에서 음.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서 출금을 계좌 이체를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음. 물었으니까요. 뭐 그런 문제는 이제 우리 조금 이따가 더 네.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식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달 명세서를 그렇게 첨부 파일을 보내고 그 첨부 파일 클릭하면 유저가 자기 컴퓨터에 또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게 만들고 이런 행위는 보안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네. 그런 것을 보안 솔루션이라 그러면서 한국에는 그걸 판매를 하고 그거를 유저들에게 다 하도록 하고 네. 이것이 바로 한국 보안의 아주 열악한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명세서를 왜 그렇게 첨부 파일로 보내야 돼요? 유저한테 그냥 자기가 로그인해라. 당신 이번 달 청구서가 이제는 볼 수 있게 됐으니 로그인해라라고 이렇게 은행 안내만 하면 사이트에 되는 거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라. 대단히 위험한 메일로 겁니다. 보내지 말고. 예,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격이라는 게 뭔가 의심이 드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실패하잖아요. 예. 전혀 의심 안 들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바로 그런 수법을 쓰는 거죠. 그 이번에 처음 이제 사건이 그야말로 터졌을 때 그 이후에는 막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뭐 북한이 그랬다고 했다가 네. 또 뭐 IP가 중국에 있다고 했다가 한국 내부에 있다고 했다가 유럽이었다고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까지 파악이 된 상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다. 이게 뭐 가장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확한 그런 판단이죠. 것이고 합리적인 예. 지금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누가 했느냐, who did, 누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후이즈라면서요. 한 사람이 후디드가 아니고 후이즈라면서요. who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how it happened 이게 어떻게 이렇게 벌어졌느냐 벌어졌느냐. 이것을 투명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야 다음에 이걸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했냐 이거는 사실 밝히지도 못하는 그런 예. 문제인데 근데 이제 북한이 그랬다 뭐 이러면 여론이 그냥 어이구 북한이 그랬으니까 뭐 요 정도로라도 하고 치운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여론의 방향을 엉뚱한 대로 틀기 위한 수법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 지경이에요. 아무 예. 의미 없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뭐 터무니없이 뭐 IP 주소 좀 쪽팔리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벌어졌느냐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보안 프로그램이 결국 악성 코드 전파 경로로 작용한 거죠. 그거는 이제 네, 확실하다고 그거는 보시는 뭐 거예요? 근데 그 안랩 이제 하울이는 그래 맞다 네. 시인을 하고 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안랩은 아직까지도 그냥 오리발만 계속 근데 내고 안랩 한 오늘 시간 전에 인정하는- 농협의 그래요? 경우에는 안랩이 다행이네. 관리가 소홀했다고 다행이네, 사과 이때까지. 예, 다행이네.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 다행히 다 인정을 했고 예. 문제는 백신 업데이트 패치 파일을
그렇게 방만하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방화벽 내부에 들어가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그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게 지 업데이트하는 파일이 중간에 변조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업데이트 하도록 원래가 설계가 너무 허술하게 돼 교수님 있었다는 제가 거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백신 업데이트 하라고 오는 그 이게 막 워닝 뜨잖아요. 네, 컴퓨터 네. 구석에서 막 네. 자꾸 나오잖아요. 네, 넣어도 나오고 네. 넣어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을 못해서 클릭을 안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파악할 때 제대로 된 거라고 파악을 해도 그 안에서 변조되어 있는 그럴 백신이 수 있을 수 있죠. 있다는 건가요? 요번에 그런 거고 아. 요번에 문제는 예. 그렇게 묻지도 안 하고 그대로 자동으로 이건 자동 업데이트 업데이트 돼버리고. 네트워크 안에 있는 묻지도 컴퓨터들이니까 않고 묻지도 그렇게 않고 하는 거. 그런 문제죠. 그래서 예. 요번에 보안 업체 그 두 업체의 책임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 주제 지나가기 전에 한번 질문 드릴게요. 북한 소행이라고 잘못 짚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겠어요. 빨리 수사를 못하면 또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중간 수사 결과라도 발표를 해라. 뭐 이런 잡음들이 나올까봐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요건 넘어갈게요. 교수님 다른 예. 그런데 북한에는 실제로 뭐 대형 해커 집단이 있다면서요. 아니 뭐 그거는 어느 예. 나라나 다 있어야 되고요. 예. 그거 없는 나라는 바보죠. 그거 없는 나라는 무능한 것이고. 예. 그거 없는 나라의 보안 전문가들은 정말 그냥 비난받아야 마땅한 거고 어느 나라는 다 있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말로 심각한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번에는 지금 6개 회사의 직원들의 컴퓨터만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근데 실은 마음만 먹으면 비슷한 방법으로 더 많은 기관. 전 국민의 사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컴퓨터에는 한 서너 회사가 배포하는 그런 플러긴 그러니까 이 액티브엑스 프로그램들이 똑같이 다 깔려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아니요, 해도 연결되어 과언이 있죠. 아니죠. 각각의 네, 컴퓨터들에 컴퓨터가. 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네, 깔려 네,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거 중에 하나만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퍼뜨리면 네. 전 국민의 PC를 일거에 그러니까 보안회사에 보안회사에 연결된. 예, 그렇죠. 보안회사를 공격하면 안 돼. 거기서 이제 다 알아서 퍼지는 그렇죠. 거죠. 퍼지니까. 안랩이 됐건 소프트 포럼이 됐건 음, 이니텍이 됐건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딱 어떻게 잡으면 예. 그다음에 전 국민의 컴퓨터를 다 이제 그러니까요. 장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 이번에는 이게 표가 나게 이렇게 했잖아요. 네. 컴퓨터 꺼지고 네. 안 켜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진짜로 악의적인 어떤 집단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뭐 하려고 표를 내요? 표를 내 가지고 얻는 게 뭐 있어요? 조용히 장악 안 된 듯 네. 그렇게 장악해서 필요한 거를 다 빼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거지. 가장 오랫동안 그렇게 장악하고 있어야지.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내가 이렇게 장악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보여주려고.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의적인 세력이 한 거라고는 전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 진짜 뭐 북한이 됐건 적대적인 어떤 세력이 마음만 먹는다면 6개 회사가 아니고 네. 전 국민의 컴퓨터를 일거에 장악하고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네. 또 2, 3차 해킹이 있을 수도 있다. 2, 3차 당연히. 해킹 하려고 이번에 싹 깔아놓고 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컴퓨터 사용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렇게 돼가지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내 개인 정보를 내 돈을 그럼요. 막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그게 근거 없는 그 공포나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니고 예. 실제로 자기 자신의 행태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뭐 서핑을 하든 뭐 이러다가 예. 뭔가 띠딕하고 보안 경고창이라고 뜨잖아요. 네. 그럼 뭐 설치하시겠습니까? 어쩌고 뭐 신뢰할 만한 사이트면 아, 설치하세요. 예, 그 설치하세요. 대부분의 유저들은 그거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냥 언제나 똑같은 그게 뜨니까 그 다음에 아주 뭐 상세하게 읽어보면 이제 배포자라고 있는데 거기만 약간씩 달라지는데 예. 문제는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라 이거지. 그런 거 떴을 때 고민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예 눌렀느냐. 그럼 계속 예 눌렀다면 이미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다 이래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의 컴퓨터에 몇몇 회사가 뿌린 그 프로그램을 다 실어 넣는다. 이거는 보안상으로 보면 집단 자살 준비, 예. 집단 자살을 준비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그 유저들이 이제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되고 네. 안심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 뜻이 그 자꾸 이제 고민하도록 자꾸 뭔가를 그 클릭을 해야 다음 으로 단계를 가게 하도록 되면 그렇게 이제 습관을 이제 만들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저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고민할 생각 없이 뭔가 그 필요한 서비스를 뭐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 무슨 주민등록 그쵸. 등본을 발급받으려고 해도요. 네. 아니 회사에 있는 사람이 등본 발급받으러 어떻게 갑니까? 인터넷 네, 사용하지 네, 않고 쉬는 날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해도 프로그램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 설치해야 하고 네. 또 하다못해 뭐 좀 다른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설치해야 되는 경우 뭐 여러 경우가 많거든요. 끊임없이 설치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유저들이 일종의 만성이 된 거예요. 그 액티브엑스 얘기 좀 해보세요. 그거예요. 교수님.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거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고 살아야 되나요? 액티브엑스라는 게 이제 웹 브라우저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거 뭐 운영 체제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웹 브라우저라는 소프트웨어 있고 웹 브라우저 가지고 이제 인터넷 보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웹 브라우저가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못하는 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해서는 안 될 일은 뭐냐? 내가 지금 어느 서버에 접속했는데 그 서버에 있는 사람이 내 컴퓨터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열어주면 그거는 해서는 안 되겠지, 네. 그죠? 예. 그런 건 해서는 웹 브라우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서버가 이 접속한 고객의 컴퓨터를 이렇게 건드릴 수 있다거나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거나 접속한 이 컴퓨터의 파일을 막 좀 바꿀 수 있다거나 이런 액티브엑스가 그 길을 그런 열어주면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액티브엑스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클릭만 해주면 유저가 해주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한국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하면 기술적으로는 한국의 공인인증서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인인증서라는 게 조금 독특하게 한국이 그 약간 변형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장되는 위치가 전 세계 어떤 나라 보안 전문가도 납득을 못하는 네. 또 당연히 어떤 웹 브라우저도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이 개인들의 인증서를 저장해 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웹 브라우저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그 웹 브라우저에 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더하는 거예요. 네, 그걸 갖다 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액티브엑스라는 건데 그거를 설치를 하고 공인인증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인증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가 프로그램 하나만 뿌리고 했어요. 그것만 설치하고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한 3, 4년 해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 네. 너무 다 빠져나가고 난리가 났더라 이거지. 예, 유저들 컴퓨터 이게 이제 기본 컨셉트는 유저들한테 중요한 파일을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거든요. 하나씩 나눠주고 각자한테 그거 너 잘 보관해라. 이 컨셉이에요. 근데 유저들이 잘 보관할 수가 없잖아. 전문가가 아닌데. 보여야 보관하죠. 어쨌든 막 그게 내용이. 너무 예. 유출되니까 그 다음에는 인증서 암호라는 거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파일은 이미 유출된다고 네. 막 포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인증서 암호라도 좀 지켜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증서 이 액티브엑스도 해가지고 키보드 보안 또 액티브엑스라는 것도 설치. 또 깔아요. 암호를 못 빼내가게. 네. 그 다음에 이 암호 값을 공격자가 이렇게 가져가거나 인증서 파일을 가져가는 그런 행위를 탐지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개인 방화벽이라는 플러긴도 또 깔아라. 계속 줄줄줄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이트든 뭐 거래 한번 하려면 서너 개를 줄줄줄 깔도록 이렇게 네네 만든 맞아요. 거죠. 그게 한국 유저들의 컴퓨터 사용 습관을 바이러스 확산에 최적화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예. 이게 바이러스 그럼 확산 전파에 도움이 되는 과거로 건지. 돌아가야 되나요? 아니요. 해법은 간단한 거죠. 그 공인인증서라는 것의 그 한계, 그 다음에 위험함 이런 것을 좀 솔직히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공인인증서는 그
결국에 사람들이 이제 사이버상으로 만나면은 서로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신분증 대신으로 이제 나다 하는 그쵸 거죠. 나다라는 예. 걸 물론 이제 그냥 신분증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통로를 통해서 하지만 어찌됐든 결국에는 각자에게 고유한 어떤 신분증을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건데 그것에 의지해가지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A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사이버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냥 A다 그냥 믿어주고 네.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것에 일정한 이제 한계가 있다는 이제 말씀이시고 아주 후진적인 방법. 네, 그 문제도 있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 어찌됐든 공인증서를 뭐 한다고 어찌됐든 뭐 공인증서가 뭐 더 편리하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공인증서 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반드시 이렇게 액티브엑스로 추가로 뭔가 파일을 깔아야만 그래야만 이제 그 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또는 공인증서 보호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 보안에 대해서 더 두 가지 문제가 이제 그래서 인증서 하나만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기 그렇죠. 위해선 다른 프로그램을 네. 또 깔아야 하는 맞습니다. 그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최악의 그렇죠. 경우가 생긴다는 그러면 말씀이죠. 해법은 뭐냐? 뭐 대안은 네. 뭐냐? 이런 게 궁금하실 네. 거예요. 해법은 감사합니다. 교수님. 해법은 예. 그렇게 유저들에게 그 파일을 다 나눠주는 거 그거는 유저들의 컴퓨터를 해커들의 공격 타겟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네, 파일을 나눠줬기 때문에 뭐 USB에 담아둬라 뭐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USB에 담아둔다고 해서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럼요. 연결하면 그 예, 순간에 어차피, 다 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해커들의 컴퓨터를 다 공격 타겟으로 만들고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의 컴퓨터가 거들이 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방법은 뭐냐? 그런 거 나눠주지 마라. 안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가 유저들 컴퓨터를 그렇게 공격할 이유는 일거에 없어지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그 액티브엑스 같은 그런 그동안은 프로그램 안 깔아도 네. 인증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있는 인증서 방법이 사용 있어요?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과거로 가야 하냐고. 과거가 아니죠. 이제 훨씬 더 나은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뭐 일회용 비밀번호 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일회용 비밀번호. 주부한테는 진짜 어려워요. 비밀번호 뭐, 지금 것도 다 일회용 못 비밀번호 외워요. 이거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기계인데 그걸 이렇게 한번 누르면 6자리 숫자가 이렇게 표시돼요. OTP OTP 카드. 예, OTP. 그게 좀 더 나은가요? 그럼요. 공인인증서 기술보다 월등히 다른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유저들의 컴퓨터에 뭘 저장할 필요가 없다. USB에 뭘 저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 공격에 그 타겟으로 안 된다 유저가. 예. 그런 OTP 기계를 사용하는 게 당사자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훨씬 더 낫다. 우월한 기술입니다. 예. 왜냐? 인증서는 자기 인증서가 언제 지금 복제당했는지를 유저가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OTP 기계는 내가 잃었네. 예, 그걸 금방 알게 되니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 연락하고. 아니 제가 하는 거죠. 주부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남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기억력이 네. 나빠지는 게 비밀번호가 기억력도 나빠지지만 비밀번호도 점점 많아져요. 관리해야 될 비밀번호가 1111. 많아지고 OPT 카드를 한번 해봤더니요. 또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어디다 뒀는지 모를까봐. 또 항상 같은 곳에 두는 것도 불안하고. 근데 제가 의심이 별로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인터넷 계좌이체예요. 예. OTP는 보통 이제 인터넷 카드 그런 분들이 형태로 있어요. 네.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네. 이렇게 종이에 숫자에 적힌 카드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OTP예요. 예. 그것도 이제 OTP고 조그마한 기계가 있고 그 단추를 버튼 누르면 누르면 자동 숫자가 나오는 생성되는, 거. 예. 그것도 OTP인데 네. 그거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 그냥 지갑에 넣으세요. 네. 지갑에 다른 네. 신용카드가 됐건 뭐 지갑에 넣어가지고 언제나 들고 다니시고 예. 지갑 잃으면 당장 다 교수님 그 신고하면 말씀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잃은 거를 알면 그럼요. 빨리 복구가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그럼요. 좋은 방법이다. 인증서는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아까 그 공인인증서를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해킹 당하셨던 네. 해킹에서 금융 피해 보셨는데 그 공인인증서를 베껴서 이제 했는데 원래 계좌이체 할 때는 그 OTP 번호도 들어가야 그게 계좌이체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거기에 제가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거기에 대해서 때문에 은행이 뭐라고 하든가. 모르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저도 내가 이제 잘못했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보관을 잘못했나 어디서 혹시나 내부 문제가 아닌가 이게 이제 복잡해지니까. 흔히 이런 경우가 네.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제일 안전하고 편리한데 왜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로 그거를 스캔을 떠요. 스캔을 떠가지고 그 스캔 뜬 파일을 자기 이메일 계좌에 올려놓거나 네. 웹하드에 올려놓거나 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은 뭐 거의 백발백중 사고를 당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런 적이 보시면 돼요. 있나 뭐 이렇게 네. 또 의심이 막 되는 거죠. 네. 이전에 그 박 교수님하고 미국 생활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미국 여긴 영국에서 더 많이 그러세요? 사셨고. 예. 저는 미국에서 그 인터넷 뱅킹을 했었거든요. 미국은행에. 네, 근데 네. 거기는 공인인증서 없어요. 없죠. 자기 확인도 없어요. 비밀번호 2번만 누르면 돼요. 네네. 그렇죠. 비밀번호가 예. 좀 한 들어갈 두세 겹 때, 이렇게 돼 있죠. 예, 두세 겹. 들어갈 때 비밀번호, 이체할 때 비밀번호. 예, 예. 그 이제 그리고 은행마다 확인하는 문구 하나. 은행마다 그렇거든요. 다 다르게 예. 다른 방법을 써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예. 제일 중요한 건 뭘 설치하라고 안 해요. 그렇죠. 네,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런 상황이 말하자면 뭐 파밍이나 피싱 같은 상황이 왜 안 없어요? 일어나나요? 아니요. 끊임없이 일어나죠? 일어나고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언제나 그런 집요한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개인 이용자, 개인 고객하고 네. 이제 기업 고객하고를 딱 나눠요. 그래서 개인 고객이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무조건 물어줘라. 아, 금융기관이 뭐 하여간 개인 고객이 사고 당했다 그러면 무조건 물어줘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만일에 금융기관이 책임을 안 져도 된다면 금융기관이 더 나은 보안 기술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예. 그냥 싸구려로 허술하게 대강 좀 이렇게 걸어놓고 있어도 사고 터지면 고객한테 책임도 넘길 수 있으면 금융기관이 보안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안 시장을 키워줘야 된다. 기업들 특히 금융기관들이 보안에 많이 투자하게 만들려면 사고가 터졌을 때 금융기관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라. 그래서 개인 고객의 경우는 미국 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네. 한국 법은 네. 의외로 개인 고객한테의 경우까지도 개인 고객이 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떠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상당히 금융기관을 그러니까요. 봐주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법이 되어 공인인증서 있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했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누가 덕을 보느냐 하면 아무도 덕을 안 봐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보안업체도 그냥 시장이 크질 못해. 예. 왜? 금융기관이 보안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개인 고객들은 고객대로 계속 이제 피해를 봐. 결국은 은행이 저질 솔루션 걸어놓고 위험하게 계속 사고 터지면서 장사하는 그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교수님 그 뭐든지 회원가입 저는 회원가입도 참 네. 싫은데 회원가입하면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해야 결과적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거 꼭 해야 돼요? 그거는 조금 다른 다른 문제인데 문제죠. 예. 보안 그 책임 돈 사고 났을 때 책임에 대해서 미국 법에 대해서 나머지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 문제 네네. 이야기하면 이제 개인 고객의 경우는 그렇고 기업 고객의 경우는 완전히 또 달라요. 미국 법은 기업 고객의 경우는 기업 고객이 사고 당했다 그러면 네. 금융기관은 뭘 하냐 하면 자기들의 보안 그런 솔루션이 인더스트리에 예. 그냥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그런 수준의 보안 그런 솔루션이다. 예. 요거를 입증하면 기업 고객이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완전히 좀 정반대예요. 예. 기업 고객, 개인 고객. 개인 고객. 왜 그러냐? 기업 중에는 엄청난 큰 기업도 있잖아요. 삼성 뭐 이런 그러면 격리 직원 자기가 뭐 보안 카드니 뭐니 그거 들고 있는 직원만 해도 막 몇백 명 되는데 그런 직원 관리를 은행이 할 수는 없죠. 그 해당 기업이 너희들 알아서 조직의 해라. 보안은 철저히 해라. 그러면 각 기업들이 또 보안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생겨요. 네. 예. 그래서 기업 고객, 개인 고객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보안 업계 분들이 물론 뭐 법률을 모르시니까 그렇겠지만 자꾸 엉뚱하게 예. 미국에서는 사고가 터지면 고객이 다 책임을 뒤집어 쓰는데 한국은 사고가 나면 금융기관이 뒤집어 쓴다. 이렇게 잘못된 예. 걸 퍼뜨리면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자꾸 뒤집어 씌우니까 액티브 액션이 뭐 이런 걸 자꾸 설치하게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예. 하는데 법도 틀린 것일 뿐 아니라
액티브엑스 자꾸 설치하게 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드냐? 안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이 이제 우리가 그 기술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 보안 의식을 자꾸 저하시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아까 좀 했었는데 예. 그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설치하지 않고 그냥 OTP만 가지고도 네. 지금 이제 OTP를 본인이 안 쓰시니까 그 말을 잘 안 쓰시는데 그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은 OTP란 말 다 아실 거예요. 네, 들으시는 네, 분들 아실 텐데 네. OTP만 가지고 이제 계좌이체 그 OTP만으로도 사실은 그 OTP로도 충분한 보안 솔루션이 되긴 하는데 거기 이제 공인인증서를 겹쳐서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어떤 뭔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자꾸 뭔가를 깔게 만드니까 네. 그 통로를 통해서 이번과 같은 이제 해킹 사고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예. 그런 말씀 박 하셨던 것 교수님한테 같고.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해킹 사건 뭐 좀 들은 것 같아요. 어디 네. 있었다. 근데 해커들 잡혀가지고 무슨 처벌받았다는 얘기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해커들이 잡히면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 선관위 디도스 사건 해가지고 막 신속하게 뭐 디도스 공격자 잡은 경우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뭐 디도스 했다 그러잖아요. 네. 물론 뭐 선관위 사이트가 다운된 게 디도스 때문에 다운됐냐, 예. 아니면 선관위 내부 직원이 뭐 이상한 짓을 해서 다운됐냐, 거기는 논란이 있지만 네. 그때는 의외로 빨리 잡혔죠. 디도스 그쵸. 디도스야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는 더 잘하시지만 디도스는 사실 해킹하고 좀 다른 다르다고 거죠. 하더라고요. 디도스는 네. 어딘가 소스가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사실 예, 이렇게 예. 잡은 거고 이제 해킹 같은 경우는 뭐 우선 잡히긴 어렵지만 잡는다면 네. 뭐 정보통신망법의 그 어떤 그런 그 기술적으로 뭐 정보통신 서비스를 교란하고 뭐 이런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처벌 규정은 뭐 아니 뭐 쓰기 만약에 많고. 해외에서 그러니까 꼭 돈을 가져가지 않아도 돈을 가져가면 뭐 절도면 뭐 예. 형법 다 들어가지만 꼭 그렇게 외국인이거나 하지 않아도 예. 해외에서 했으면 해외에서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다 이제 우리나라 한국법에 법으로. 따라서 네. 범인만 잡으면 잡으면 예, 범죄인 인도 뭐 이래 해가지고 예. 처벌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해킹 공격이 그게 디도스건 아니면 남의 계좌를 이렇게 공격해서 돈 네. 빼가건 그 컴퓨터 기술적으로는 이게 잡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이제 공격자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잡기 쉬울 수도 있고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격자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그 흔적을 지우는 게 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떠한 뭐 주민등록번호, 어떠한 뭐 이름 이런 거 요구 안 하고 네. 마음껏 익명으로 하라 해도 인터넷이라는 매체 자체가 결코 익명적인 매체가 아니에요. 네. 진짜로 보면요, 네. 인터넷은 언제나 일거수일투족이 기술적인 흔적을 남겨요. 그게 뭐 와이파이 어디 가가 뭐 한다 해도 그 다 그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 다 해서 뭐 그 전 세계적으로 정상급 해커, 뭐 어노니머스 어쩌고 뭐 룰스색 어쩌고 하는 그런 해커들도 결국은 잡혀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자기 흔적을 완벽하게 없앤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그게 하나 있고요. 네. 대신에 또 상당한 기술적인 지식이 있으면 정말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IP가 중국 뭐니까 이게 뭐 어디서 간일 소행일 왔겠거니. 간일 완전히 그냥 기술적으로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걸 그냥 폭로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분석을 내놓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보안 전문가라는 이름을 걸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으면 자기 IP를 그 추적 못하게 이상하게 마스크를 가공할 수 한다는 있다는 것은 알고 너무나 있습니다. 당연한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킹 공격은 원래가 잡는다는 게 공격자의 기술 수준에 달려 있다. 우연히 다른 어떤 제보가 있거나 아주 의외로 그 선관위 디도스는 신속하게 그 디도스 공격자를 잡았는데 네. 대단히 예외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네. 디도스 공격을 잡는 거는
아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발 방지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개인이 피해볼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대형 사고 터지면 컨트롤 타워. 이거 정부가 무슨 국정원이 나서야 된다. 무슨 청와대가 나서야 된다.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여기에 현혹되기 쉬워요, 사람들이.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컨트롤 타워 필요하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게 되냐면 딱 두 가지 착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때까지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냥 그랬었나 보다. 네. 사실은 컨트롤 타워 없어도 다 제대로 할 수 있었고 했어야 되는 그런 주체들이 완전히 그 자기 임무를 해태하고 게을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싹 가려지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이랬구나. 두 번째는 뭐냐? 컨트롤 타워 하나 만들어 두면 앞으로는 잘 되겠지. 되겠구나. 아무런 해법이 안 돼요. 예.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컨트롤 타워니 뭐 이런 주장은 사기다. 거기에 그냥 확그 덤벼들고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미 있는 법은 수없이 많아요. 네. 예,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금 최근에 어떤 하태경 국회의원인가 뭐 어떤 그런 분이 예. 시류에 편성해가지고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에 관한 법을 해서 이러면 막 엄청 거창해. 그런 법, 국정원에 막 엄청난 파워, 조사 파워를 막 주는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기회주의적인 그게 것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정치적인 그런 술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컨트롤 타워에 속지 마라. 두 번째로 이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보안 기술에 대해서 이때까지 지난 13년 동안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을 했어요. 공인인증서 써라. 강요한 거, 정부가 강요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특정한 하나의 기술, 이거 벌써 한 20년 넘은 기술인데요. 외국에는 이미 안 쓰는 기술이란 말이지. 예. 그런 하나의 기술을 규정으로 또 강요해 놓으면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보안 기술이 다양한 게 자유롭게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해라. 공인인증서 쓰더라도 특정한 형태의 공인인증서만 쓰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규격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저장된 거 이렇게 그 공인인증서를 배포를 해라 뭐 이런 규격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정한 형태의 괴상한 형태의 인증서를 쓰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기술을 그렇게 강요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보안이 자꾸 이렇게 막 이 사고가 터지고 점점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써라 이래 돼 버리니까 다른 경쟁적인 기술이 못 들어오니까 국내 공인인증서 가지고 장사해 먹는 한 5군데 업체만이 과점적인 땅 짚고 헤엄치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기술이 진전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사고는 터지니까 점점 더 상세한 보안 관련 강제 규정들이 막 들어와요. 뭐냐? 막 시시콜콜이 막 온갖 그런 상세한 기술적인 내용까지 행정관청이 강제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들이 점점 옥죄어 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행정 관료들이 규정만 도입을 했지 실제로 점검할 지식이 없어요. 그 사람. 전문적인. 예.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에 체크하고 그렇게 눈 가리기식 보안, 규정 충족용 보안, 규정 보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되나요? 어떻게 되겠느냐? 첫 번째로 보안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지 마라. 시장 자율에 맡겨라. 네. 겁나지요 그런 말 들으면. 이때까지 막 전부 이거는 보안이고 안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해야 된다 이런 이 마음가짐. 한국 국민만 빠져 있어요. 이 바깥에 나가 보세요. 외국에 가보면 어떤 나라도 선진국 제대로 간다는 선진국은 정부가 보안 기술에 대해서 이 기술 써라 저 기술 써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꾸 그 보안 기술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도록.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안 기술에 대해서 강제 규정으로 뭔가 이거를 보안을 확보하려고 시도를 하는 그 노력, 그거 이제 포기해라. 그거 13년 했어요. 그 결과가 이거잖아요. 입증이 된 거예요. 뭐냐 하면 강제 규정으로 보안이 만일에 진정으로 달성될 수 있었다면
아마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강제 규정 다 도입하고 다 해결됐을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강제 그러니까 규정이 한두 개의 어떤 뭐 법률이나 법칙이나 한두 개의 어떤 것 가지고 이게 지금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뭐로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민간 업체들이 보안 점검 서비스를 돈 받고 해주는 그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예. 권장하는 그런 식의 규제를 해라. 자기들이 행정관료가 우리가 점검해주겠다 익혀버리면 민간의 보안 점검 서비스를 돈 받고 해주는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왜? 행정관청이 공짜로 점검해주겠다는데 누가 돈 받고 점검해?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보안 규제의 그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정말 막 무식한 돌대가리의 모든 측면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오늘 김 교수님 계속 말씀 듣다가는 지금 아까 아니, 뭐 작살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돌대까지까지 뭐 나오셨는데 솔직한 심정이 그런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떤 해법을 내놓더라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고 또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으니까 개인 유저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박 교수님 오늘 김기찬 교수님 모시고 오셔가지고 너무 뭐 뜨겁게 이제 날로 설명을 먹었습니다. 해주셔가지고 오늘 별로 말씀 안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교수님 조금 정리하시죠. 예. 글쎄요. 이 보안 문제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 이 정말 그 올바른 이제 보안 문화는 모든 유저들이 항상 의심은 하고 있고 네. 이제 항상 그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의심과 고민 없이 좀 편하게 좀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기술들이 이제 좀 정립되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자꾸 더 나올 수 있도록 자꾸 국가에서 보안은 꼭 이렇게 해라라고 정하는 것은 좀 없도록 하는 제가 이해한 그런 것들이 바로는 좀 필요하다. 돈 받고 보안하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보안을 더 열심히 하게끔 그런 시장이 그냥 만들어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걸 활발한 시장적인 제가 원래 측면에서. 정리는 좀 잘하잖아요. 네. 역시 예. 이번에도 오늘 3월 20일 있었던 방송사와 금융사의 대규모 해킹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우리나라 현재 네트워크 전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